한현희 선수가 정말 이제 괜찮게 던지다가도 좌타자만 만나면 정말 약해져요. 작년 최정 선수의 OPS가 0.936이네요. 네네. 방금 제가 좌타자 상대 OPS가 0.93 이랬으니까 모든 좌타자를 최정급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 녹화 날짜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연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길 바라면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좀 보면은 왜 이 선수는 5선발에 끼지 않았느냐, 왜 이 선수는 5선발에 후보군에 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번에 5선발 영상 올라간 거 댓글에도 보셨겠지만 한현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있었죠. 맞아요. 사실 이번 글을 작성한 것도 다 그 댓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무슨 주제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현희 선수를 5선발 후보군에서 뺀 이유, 그리고 뺀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사이드라서 선발에 들어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5선발은 한현희가 선발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발 후보가 한현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라는 이제 말씀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한현희 선수를 5선발에 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안 됐는데 그 공신력 있는 유튜브에서 이제 롯데의 5선발 후보군에 관해서 쭉 리스트를 얘기할 때 그 중에 마지막에 한현희 선수도 포함이 돼 있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엄청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는 직전 영상에서 저희가 다룬 선수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 직전 영상에서는 한현희 선수를 넣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롯데의 불펜진 뎁스, 그거를 메워줄 윤활제 역할을 할 선수가 한현희 선수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선수를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5선발 후보군에서 제외했어요. 그렇다면은 전업 불펜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선수의 개인 역량, 폼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폼이 좋다 이러면은 필승조로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필승조는 좌우 스플릿, 그러니까 타석별 상대전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타자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승조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한 원포인트와 세트로 1이닝을 틀어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추격조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1이닝 혹은 그 이상 1+이닝, 2이닝, 이런 식으로 좌우 타석에 상관없이 통으로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불펜진 뎁스 때문에 불펜으로 써야 한다, 이건 조금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현희 선수가 내년에 불펜 전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3시즌 성적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불펜 위주로 돌았기 때문에 선발 위주로 돌았던 작년 23시즌 위주로 얘기를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는 저도 항상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현희 선수가 정말 이제 괜찮게 던지다가도 좌타자만 만나면 정말 약해져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한현희는 선발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극도의 부진을 겪었고, 결국 이제 이인복의 부상 복귀를 기점으로 불펜으로 보직이 변경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뒤로는 불펜으로 뛰다가 나균환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다시 대체 선발로 역할을 수행했었죠. 작년에는 성적 자체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올해의 롯데 감독 코치진이 한현희를 선발에서 탈락시킨 이유 중 하나는 심각한 좌타자 상대 바보
기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선발 투수의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닝, 그리고 뭐 피칭 시나리오의 정립, 그러니까 뭐 좌타자 상대로는 어떤 구종을 주무기로 쓰고 우타자 상대로는 이걸 주무기로 쓰고 이런 것도 정립돼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다양한 자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좌우타자의 각각의 피칭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한현희 선수에게는 결여돼 있습니다. 한현희 선수의 구종별 구사 비율을 보면 포심 슬라이더가 합쳐서 85%가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15%가 뭐 숙련도가 좋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가 커브랑 스플리터거든요. 근데 커브는 결국 카운트 잡는 피칭이고 딱히 좌타자를 잡는데 좋은 구종이 아니죠. 오히려 뭐 안 그렇죠. 좋다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가 스플리터인데 이거는 구사율도 아주 떨어지고 그 스플리터의 숙련도도 부족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데이터로 드러났던 것이 작년 우타자 상대로는 OPS가 0.686이었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0.93이에요. 그냥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다. 사실상 두들겨 맞았다. 그쵸. 이 부분이 참 비교를 하자면 쉬운 게 작년 최정 선수의 OPS가 0.936이네요. 네네. 올해가 0.976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0.936이었으니까 방금 제가 좌타자 상대 OPS가 0.931했으니까 모든 좌타자를 최정급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직구와 스플리터 위주고 유일하게 좌타자를 상대할 만한 스플리터는 숙련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저는 투피치 선발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현희 선수는 사이드암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피치지만 선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는 지금 좌타자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투피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심 슬라이더가 아니라 포심 스플리터 혹은 포심 체인지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포심의 구위가 좋은 투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손 타자는 포심으로 제압하고 반대손 타자는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로 배트를 속여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라도 있는데 이게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라는 점에서 선발 투수 롤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상대 성적이 균일했지만 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불펜으로 주로 뛰면서 좌타자를 상대할 때에는 그에 맞춰서 감독 코치진이 교체 타이밍을 잡아준 점 그리고 회전 처리로 이닝을 먹으면서 잉여 표본 그러니까 신뢰도가 부족한 표본이 쌓였다는 점에서 다시 선발로 뛰어볼 만하다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문제로 여겼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 한현희 선수가 참 한두 바퀴 때까지는 괜찮다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 바퀴가 돌아가면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조로운 투구 패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투구수 관리 그리고 스태미너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한현희 선수가 WAR적으로 커리어 하이였던 시즌이 18 시즌입니다. 근데 이 시즌 이후로 단 한 시즌도 등판당 평균 투구수가 90개를 넘긴 적이 없어요. 올해 박세용 선수가 제가 스태미너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평균 투구수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 박세용 선수의 평균 투구수가 97개입니다. 엄청 높죠. 그래서 박세용 선수가 흔히 말하는 카운트, 위닝샷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풀카운트를 많이 가서 타석당 투구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6이닝까지를 먹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카운트는 많이 소화를 하더라도 어쨌든 6이닝까지는 가주는 선발 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는. 그렇죠. 근데 한현희 선수는 이 부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투구 패턴도 단조롭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포심 구속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수가 턱에 차기 전에 타자와 빠르게 승부할 만한 구위 혹은 컨트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타석당
투구수가 4.05개였습니다. 이게 맞냐 적냐를 헷갈려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규정 이닝 70% 소화한 투수들 중에서 위에서 7번째예요. 그러니까 7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구단 체제니까 각 팀에서 가장 많은 투수라고 놓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타자를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투수가 스태미너도 평범하고 피칭 시나리오도 단조롭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승부에서 난타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승부쯤 오면은 보통 선수들이 다 이제 타팀 선수들이 익어요. 눈에 굉장히 익어서 그쵸.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구종에 대해서 투수의 구종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실제로 이제 작년 한현희 23 시즌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타선을 상대할 때 POPS가 무려 0.995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네. 거의 1 가까이인데 A급 선발 투수의 WICP 이닝당 주자 허용률 기준을 1.25라고 놓고 볼게요. 1.25로 놓고 보면 4회까지는 그럼 곱하기 4 해서 5명을 출루시킨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병살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계산이 이상하게 되기는 하지만 일단 5명을 출루시킨다고 치고 그러면은 4회까지 12개의 아웃 카운트 그리고 5명의 출루 그러면은 딱 한 바퀴 하고 8명을 상대하잖아요. 4회까지. 네. 그러면은 5회부터는 두 번째 타자부터 세 번째 바퀴가 시작되는 거죠. 1번 타자부터 다시. 근데 5회부터 상대하는 이 타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최정 이상급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1번 타자부터는 상위 타선이고 각 팀에서 준수한 타자 그리고 최고로 뛰어난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바퀴에서 평균 OPS가 0.996이라는 건 상위 타선에서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 타선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현희의 등판당 이닝 소화는 4.8에 불과합니다. 5이닝을 다 못 채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현희 선수가 선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라고 친다면 그러면 불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펜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쵸.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좌완이 꽤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방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한현희의 저사사 상대 바보 이 특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는 저한 불펜 라인업입니다. 이게 시즌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라인업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승적으로 활용 시에는 좌타 상대를 먹을 수 있는 한현희와 조합해줄 원포인트 릴리프 라인업이 충분해요. 그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송재영 진해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둘이 유사시 5선발 후보군 라인업의 변동 과정에 따라서 정현수 선수 그리고 심재민 선수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롱릴리프 혹은 선발로 말씀드렸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 이닝 소화력이 생각보다 더 떨어진다 하면은 진짜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좌타를 상대할 만한 스페셜리스트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현희의 단점을 보완해줄 만한 투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으로 뛰었을 때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숨겨줄 그럴 환경이 충분히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제약이 덜 하죠. 그쵸. 이게 불펜 안에서도 역할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클로저, 프라이머리 세던맨, 그러니까 8회 나오는 투수, 그리고 스윙맨, 6회, 7회 이때 나오는 선수, 그리고 회전 처리, 추격조, 롱릴리프 엄청 많죠. 근데 이 한현희 선수는 이 불펜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모든 보직을 제약 없이 그리고 적응 과정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타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 문제, 구위 문제, 그리고 이닝 소화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포지션에 고정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수들도 많은 반면에 한현희 선수는 애초에 선발 출신이기도 하고 포심이 구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이드암에서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낯선 투수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진에 아까 맨 처음 언급드렸다시피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23시즌에 상대 횟수별 POPS를 봐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균일해요. 0.789가 첫 번째고 0.782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이닝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아주 솔리드한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강점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이닝만 뛸 수 있다면 좀 저는 참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이닝 그리고 2이닝 최대 3이닝까지 이거를 자유롭게 수행해줄 수 있다는 점이, 예를 들어서 뭐 1이닝만 소화할 수 있는 불펜이 연투 상태다 그러면 3연투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말이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한현이라는 선수가 있냐 없냐는 아주 큰 그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롱을 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현희 선수가 사실 FA 계약을 조금 이제 플러스 1으로 했잖아요. 3+1이죠. 네, 그래서 3년의 마지막 해예요. 그리고 옵션을 많이 걸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옵션은 알 수가 없으니 받는 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설정한 옵션 자격 획득 조건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내야 이 선수가 옵트아웃 자격을 획득하는가 이걸 모르긴 합니다. 네, 저희는 모르니까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선수는 지금 어떻게 되든 욕심을 내야 되는 시즌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현희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그 퍼포먼스가 나왔나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FA 직전 시즌이 물론 제일 중요하기야 하지만, 만약에 한현희 선수가 옵트아웃 자격을 못 획득한다라고 해서 내후년까지 뛰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직전 해도 중요하지만 그 전년도 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렇죠. 얼마나 기복 없이 솔리드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또 FA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 개인적으로도 욕심을 내야 할 시즌이고, 마침 팀도 김태형 감독의 임기가 26시즌까지 내후년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 팀도 전력을 다해야 되고 개인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은 만큼 아무쪼록 힘을 더 내줘서 시너지를 받아서 이제 팀 성적도 잘 나고 개인 성적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9회 혹은 한 해 동안 보여줘서 개인도 잘 되고 팀도 잘 되면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한현희 선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미운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 선수고 우리한테 왔으니 항상 잘해줬으면, 그리고 조금 저는 한현희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머무를 만한 선수는 진짜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본인도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올해 6월 이제 대학진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4월에 너무 성적이 안 좋았는데 반등을 크게 했으니까 대학진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등할 수 있었던 제일 큰 공신 중에 하나도 한현희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은 충분히 해야겠지만, 아무튼 2년 동안의 성적을 종합해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보직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선수가 활약할 수 있을 여건을 마련해주면 그때 이제 좀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분명히 한현희 선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지금 불펜 투수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그쵸, 정철원 그쵸. 투수가 트레이드로 왔다고 하더라도 뭐 시즌 중에 어떤 투수가 또 부상 혹은 뭐 타구에 맞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아웃될지도 모르고, 불펜 뎁스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으니까.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아무쪼록 좀 다들 한현희 선수 뿐만이 아니고 파이팅해서 남은 2년 동안 성적을 좀 잘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꽃겨울 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윤호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네, 좋은 연말. 그리고 다음 해에 찾아뵙게 되겠죠? 다음에 봐요. 안녕. 네.